백내장 수술을 받으러 오는 환자 중에 일부는 눈에 다른 질환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녹내장이 있거나 황반변성 초기 진단을 받았거나 각막에 혼탁이 있거나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검사에서 처음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다초점을 포기합니다. 다초점은 어렵습니다 한마디에 단초점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같은 녹내장이어도 다초점을 넣을 수 있는 눈이 있고 같은 황반변성이어도 가능한 눈이 있습니다. 당신의 평생 눈 건강 SNU 안과. 안녕하세요. SNU 안과 정의상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빼고 그 자리에 인공렌즈를 넣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 자체는 다른 안과 질환이 있어도 대부분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건 특정한 한 거리에 초점을 맞추는 단초점이냐, 근거리부터 원거리까지 여러 곳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다초점이냐. 오늘은 안과 질환이 있을 때 이 렌즈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녹내장 진단을 받고 나서 백내장 수술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녹내장 있으면 다초점은 안 됩니다 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도 그렇고 다른 안과에서도 대부분 같은 말을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다초점 렌즈는 들어오는 빛을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눠서 여러 거리에 초점을 맺는 구조입니다. 빛을 나눴으니까 각 거리에 배당되는 빛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건강한 눈은 이 정도 차이를 뇌가 보정하는데 녹내장은 시신경이 이미 손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녹내장 환자한테는 단초점을 권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판단인데요. 문제는 녹내장이 다 같은 녹내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야 검사에서 결손이 나오는 녹내장이 있고 아직 시야는 정상인데 정밀 검사에서 시신경 변화만 확인되는 초기 녹내장이 있습니다. 이 둘은 시신경이 받은 손상의 정도가 다릅니다. 실제로 초기 녹내장, 시야가 아직 정상인 단계에서 다초점을 넣은 환자들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건강한 눈에 다초점을 넣은 사람과 만족도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시력도 대비감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죠. 그러면 기준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야 검사에서 결손이 없는지, 둘째, 안압이 안정적으로 조절되고 있는지, 셋째, 녹내장이 더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지. 이 세 가지가 다 확인이 되면 초기 녹내장이라도 다초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야 결손이 이미 나타났거나 안압 조절이 불안정하거나 진행 중이면 다초점은 권하지 않습니다. 단초점이 맞는 선택이죠. 망막 쪽은 백내장 수술에서 렌즈를 고를 때 녹내장보다 판단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녹내장은 시신경 손상 정도로 가능 여부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뉘는데요. 망막은 지금 상태만 보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봐야 합니다. 황반 변성부터 보겠습니다. 황반은 망막 한가운데에서 사물의 중심을 잡아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변성이 오면 가운데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직선이 휘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황반 변성은 건성과 습성 두 종류가 있는데 건성은 천천히 진행되고 습성은 비정상 혈관이 자라면서 빠르게 시력이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건성 황반변성 초기 아직 대비감도가 유지되고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에는 다초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고려라는 건 녹내장 초기처럼 넣어도 만족도가 비슷하가까지는 아닙니다. 황반변성은 망막 기능이 일부 저하되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을 때 원래 갖고 있던 대비감도 감소와 빛 번짐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고 근거리에서 안경을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수술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대치를 충분히 맞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성은 주사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렌즈 선택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당뇨 망막병증도 같은 맥락입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망막 혈관이 손상되면서 출혈이 생기거나 망막이 붓는 합병증이 올 수 있는데요. 지금은 괜찮아도 5년, 10년 뒤에 망막 기능이 떨어지거나 레이저, 주사, 유리체 절제술 같은 망막 수술이 필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빛을 여러 초점으로 나누기 때문에 망막이 건강할 때는 안경 의존도를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망막 병증이나 황반 부종이 생기면 흐림, 눈부심, 대비감도 저하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유리체 절제술 같은 망막 수술이 필요할 경우 다초점 렌즈가 들어가 있으면 망막 수술의 난이도가 단초점일 때보다 훨씬 올라갑니다.
렌즈 중심부에 동심원 형태의 링이 여러 개가 있어서 수술 중 망막을 정밀하게 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당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단초점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망막 병증이 없고 혈당 조절이 안정적이며 향후 진행 위험이 낮다면 여러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당뇨 망막 병증이나 황방 부종이 있거나 진행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망막 기능 저하가 우려된다면 안경을 조금 더 쓰더라도 시야의 질과 향후 치료의 안정성을 우선해 단초점 렌즈를 선택하는 편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백내장 수술에서 각막 상태도 렌즈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각막은 빛이 눈 안으로 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여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렌즈를 넣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녹내장이나 망막은 렌즈 뒤쪽의 문제이지만 각막은 렌즈 앞쪽의 문제입니다. 다초점 렌즈는 빛을 정교하게 나눠야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각막에 혼탁이나 흉터가 있으면 빛이 나뉘기 전에 이미 흩어진 상태로 렌즈에 도달합니다. 흩어진 빛을 아무리 정교하게 나눠봤자 결과가 좋을 수 없습니다. 빛 번짐이 심해지고 선명도가 크게 떨어지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각막 혼탁의 위치입니다. 각막은 동그란 창문인데 우리가 실제로 사물을 볼 때 빛이 통과하는 영역은 각막의 중심 부분입니다. 혼탁이 가장자리에만 있고 중심부가 깨끗하다면 빛의 통로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이 경우에는 다초점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혼탁이 중심부에 걸쳐 있거나 각막 표면이 불규칙하면 다초점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렌즈는 단초점 렌즈로 가는 게 오히려 시력 만족도가 높죠. 단초점은 빛을 나누지 않고 한 곳에 모으니까 각막이 다소 불규칙해도 그 영향을 덜 받는 겁니다. 녹내장, 망막, 각막 세 가지를 짚어봤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과 질환이 있어도 백내장 수술은 가능합니다. 단 질환의 종류, 진행 정도, 위치, 앞으로의 치료 가능성에 따라 어떤 렌즈를 사용하는지가 달라질 뿐이죠. 똑같은 진단명이라도 사람의 눈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는데요. 다초점이 안 된다고 해서 선택지가 단초점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연속초점이라고 불리는 확장 초점 심도 렌즈가 있습니다. 다초점처럼 빛을 여러 갈래로 쪼개지 않고 초점이 맺히는 범위 자체를 늘리는 구조인데요. 빛을 나누지 않으니까 대비감도가 다초점보다 잘 유지가 됩니다. 녹내장이 있어서 다초점은 부담스러운데 단초점은 아쉬운 분, 초기 황반 변성이 있어서 다초점은 조심해야 하는데 돋보기 없이 중간거리까지는 보고 싶은 분, 이런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렌즈입니다. 원거리와 중간거리가 돋보기 없이 잘 보이고 아주 가까운 거리는 돋보기가 필요할 수 있지만 단초점보다는 일상이 편해지죠. 안과 질환이 있는데 백내장 수술이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 질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눈에 가장 잘 맞는 렌즈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게 다초점일 수도 있고 연속초점일 수도 있고 어떤 렌즈든 내 눈에 맞는 렌즈가 가장 좋은 렌즈입니다. 지금까지 SNU안과 대표원장 정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